안녕하세요. 플렉스팀 컨설턴트 김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에 리뷰 관련한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1월, 새해 초가 되어서 많은 회사들이 목표 수립 열심히 하고 계신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수립과 이 수립한 목표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 고객사들이 그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회사에서 KPI가 맞는지, OKR이 맞는지 잘 모르시고 또 해봤는데 좀 흐지부지되고 잘 구성원들도 따라주지 않고 조직장분들도 헷갈려 하시더라. 이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게 왜 필요한가부터 짚어보고 최신의 이제 HR 트렌드에 따르면 어떠한 방향성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MBO나 OKR, KPI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무엇이 다른 거고 글로벌 회사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셋업할 때 또 실제로 관리할 때 어떤 좀 노하우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또 23년 목표 수립도 하셔야 되실 텐데 어떠한 좀 아젠다들을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수립하시면 좋을지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OKR 실제 사례 세팅했던 사례들, KPI 세팅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평가까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목표 관리 노하우입니다. 우선은 우리 목표 관리가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고 구성원들에게 잘 전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회사 단위에서 중요한 비전 그리고 올해 뭐 이번 시점에 중요한 여러 가지 전략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각 조직 단위 그리고 각 개인 단위에서 이 전사 단위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얼라인하면서 업무를 하셔야 되세요. 가끔 이제 전사 비전과 얼라인되지 않은 것들을 개인 단위, 조직 단위에서는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얼라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그냥 루틴하게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사의 중요한 과제들과 직접적으로 얼라인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이제 그렇다면 목표를 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되는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수치를 달성을 하면 전사에 어떤 임팩트가 갈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추출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상시적으로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세요. 한번 수립하고 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수시로 적시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전월에 100억 매출을 달성을 했다가 이번 달에 이제 125억으로 25%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매출액만 놓고 보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브레이크다운을 살펴보면 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5억이 상승을 종합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 11억, 또 최우수 고객의 이탈 18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을 만약에 사전에 핵심적으로 우리 회사가 봐야 될 그 성과 지표들을 브레이크다운 하셔서 보셨다면 발견하실 수 있는 사항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잘한 것, 못한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못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액션 아이템이 도출이 되시고 그 액션 아이템과 얼라인된 다음번 목표 수립이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수립할 때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대표님이나 인사팀 계시면 사내에 있는 뭐 CFO님, CSO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에는 어떠한 트렌드들이 있는가? 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성과 관리, 목표 수립도 어떠한 방식을 좀 사용하면 좋을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온타임, 경영환경 빠르게 변하고 구성원들 이직 잦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으로 수시로 그때그때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 리더한테 이제 고성과자를 위해서 스팟 보너스를 알아서 주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팟이라는 단어 그리고 리텐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되세요. 뭐 1년에 한 번 딱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리텐션 보너스도 구성원이 이제 혹시 이탈할 거와 같은 시점에 적시에 보너스를 주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C사 같은 경우는 회사명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은 본부장급 에게 이제 1년에 이 전체 인건비의 한 몇 프로 정도 팟을 주세요. 보너스 팟을 주시고 본부장님의 재량으로 수시로 그래서 뭐 100명한테 100만 원씩 주실 수도 있으시고 좀 더 상시적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시고 이제 이랬을 때에 또 잡음이 없으려면 사전에 목표 수립을 촘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팀은 우리 회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개인은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촘촘하게 해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이제 장치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트렌드이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위임과 이제 신뢰 기반 또 자율 기반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러한 보상 권한, 뭐 평가 권한을 리더한테 위임하는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승진 대상자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승진 대상자다라고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계세요. 그리고 뭐 상대 평가는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절대 평가로 해서 이제 구성원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두시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목표를 수립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MBO, KPI, OKR 우리 회사는 MBO 방식으로 해요. KPI로 해요. OKR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시중에 자료가 워낙 많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간단하게 어떠한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면은 이제 MBO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게 이제 우리 블록 내 고객들한테 가장 많은 음식점이 되자 뭐 이런 정도 이제 오브젝티브를 먼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적인 오브젝티브를 기반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고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우리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표를 도출해서 그 지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의 예시는 뭐 고객 만족도, 매출 증가율, 전환율, 획득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오케이,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 이것들은 일단 우리 회사가 원대한 선언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언문, 오브젝티브를 도출을 하시고 이게 달성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키 리절트를 3개를 수치화해서 도출을 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예시에는 모든 손님들이 밥 먹고 나갈 때 또 올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점이 되자 굉장히 원대하죠. 모두가 그런 인사를 하는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은 음식점이 되겠다라고 선언적인 오브젝티브를 뽑으셨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시로 키 리절트들을 숫자로 뽑았어요. 클레임은 빵건이다. 이런 식으로 뽑으셨고 요것만 보시면은 이제 아직 여전히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케이스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각각의 기법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세상에 나왔는지 발전하게 되었는지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PI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산업혁명 이후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그 생산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각 생산 프로세스들에서 최대한의 효율성, 최대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업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시기에 발달한 것이 KPI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업 기반의 좀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제 KPI 많이 활용하시고 그 지표들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지표다라고 잘 내부에 인식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시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R&D나 디자이너와 같은 직군의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성과물은 상대적으로 생산 라인 제조업에 비교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성과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좀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적인 성과물을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도록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MBO라는 게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OKR, Objective Key Result는 뭐 구글이 도입했다고도 하는데 이제 테크 기반의 혹은 혁신을 도전하는 회사들의 신생 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벤치마크가 없고 어떤 기존의 사례 기반 해왔던 역사 기반한 그 측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길을 걸을 경우에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언문적인 오브젝티브를 먼저 이제 도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정표를 세워두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도전을 하면서 과정을 찾아가자, 찾아가 보자라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 OKR 사례 첫 번째로 공유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회사명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IT,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이었어요. 약 100명, 당시에 약 100명 내외의 구성원 수가 있었고 거기서 인사팀이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 대한 OKR. 그 당시에 그 회사는 계속 인원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인원이 공격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 5가지를 정의를 하셨고 이것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잘 온라인을 하고 싶으셨던 상황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 환경적으로 일하는 환경적으로는 기존에 뭐 100명 이하였을 때는 공유 오피스에서 충분하셨지만 이제 넘어가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이전이 이제 맞물려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러한 이제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어떻게 인사팀에서는 OKR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실제로 좀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실제 화면보다 좀 키워가지고 대시보드를 구현해 두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간이나 수치는 실제랑 좀 다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튜닝을 했고요. 보시면 담당 조직 피플 앤 컬처 팀에 해당하는 목표들이 상위, 하위 연계되어서 쭉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죠. 계속 공격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야 되고 동시에 어떤 핵심 가치를 해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오브젝티브로는 핵심 가치 스탠다드를 압도하는 구성원 160명이라고 수립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원대한 건 압도하는 어떤 스탠다드로 세웠던 기준을 훨씬 더 압도하는 수준으로 구성원을 토탈 160명을 만들겠다라고 오브젝티브를 수립하셨고 이 오브젝티브를 위해서 또 이게 달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키 리절트 3가지를 도출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신규 채용 150명. 아마 이 당시에 구성원 수가 기존에 124명이셨어요. 124명인데 160명이 도달하려고 하셨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36명 신규 채용을 하면 되지만 이제 퇴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 타겟을 50명으로 잡으셨고요. 두 번째로 전 직원이 우리 회사가 도출한 5가지 핵심 가치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동료한테 체크를 받아보겠다. 내가
핵심 가치 얼마나 잘 지키는지 동료들이 나를 점수를 매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요거를 시도하시는 거라 이니셔티브로 표시를 하셨고요. 요 수준이 4.5점,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아보겠다. 굉장히 원대한 숫자죠. 네, 이런 걸 도전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오피스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신규 오피스에. 그래서 오늘 신규 업무 환경에 대한 내부 구성원 만족도 90점 이상을 해보겠다. 이것도 이제 업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니셔티브 가져가는 도전 과제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그 아래에 액션 아이템 단위. 키 리절트만 하더라도 꽤 사실은 상위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제 인원별로 또 더 담당하는 역할을 쪼개기 위해서 더 상세한 액션 아이템들을 도출하셨어요. 신규 채용을 50명을 하려면 이 회사가 과거에 보니까 대략적으로 서류에서 3배수, 그다음에 면접에서 3배수로 퍼널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 한 9배수 정도의 지원자는 있어야 우리가 신규 채용 50명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신규 지원자, 우리 회사로 지원하는 사람 450명. 네, 요거는 다 반기 단위입니다. 반기. 450명 확보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 현업에서 요청하는 신규 채용 요청 건수를 100% 달성을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 기반의 프로덕트가 중요한 좀 회사였기 때문에 테크 관련 직군을 66%, 3분의 2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인터뷰를 또 많이 봐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뷰하고 나서 지원자분들에게, 후보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4.0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인터뷰 많이 하셔야 되시고 인터뷰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분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뭔가 특별히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모두 교육을 꼭 수료하도록 하겠다. 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이니셔티브로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담당 팀뿐만이 아니라 우측에 담당자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직도에 기반해서 다 담당자를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당시에 지정하셨던 건 인사팀의 가장 최상위 목표,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가 팀장님으로 가져가셨고, 이거는 전원 팀원이 모든 팀원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 멤버로 팀장님 이외에 전원을 구성을 해두셨어요. 이렇게 해두셨고, 이제 키 리절트 3개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담당이 아니라 각 담당자를 따로 두셨죠. 네, 그래서 신규 채용 50명에 대해서는 리크루팅을 담당하시는 인사팀에서도 리크루팅 담당하시는 분을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그 이외에 참여 멤버들 아마 실제로 누구는 어떤 업무에 더 관여를 하고 누구는 다른 쪽에 관여를 해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키 리절트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액션 아이템들을 3가지 도출하셨어요. 전 직원의 핵심 가치에 대한 동료 평가가 4.5점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잘 알려줘야죠. 전 직원한테. 그래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하셨고, 이거를 전 직원이 꼭 다 듣게 한다. 뭐 휴가, 기타 등등으로 보통 수료율이 100%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100%로 꼭 다 듣게 하겠다라고 액션 아이템 가져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핵심 가치가 5가지인데 가장 낮은 것도 4.0은 넘어보겠다라고 가져가셨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가치를 직원들한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 전사 100명 중에 약 120명 중에 이 핵심 가치의 롤모델로 삼을 분들이 누구이시냐, 5명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이 왜 롤모델인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 키 리절트에 대해서는 세부 액션 아이템 뽑으셨고요. 세 번째, 이제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것은 2가지를 뽑으셨어요. 이제 뭐 플렉스 인정하기는 저희가 조금 변형한 거고, 어쨌든 내부 직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이러한 만족도에 대한 칭찬을 3회 획득을 하겠다
라고 하셨고, 다른 거는 내부적으로 뭐 오피스 업무 환경에 문제가 있는 VOC, 내부 직원분들의 VOC가 나올 때 만 하루 안에 해결을 하겠다, 평균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출을 하셨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 노란색, 녹색, 빨간색으로 진행 상태도 바뀌고 수치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수립하고 땡이 아니라,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그것은 조직 상황에 따라서 수치를 업데이트를 하시겠죠. 뭐 신규 채용 50명을 타겟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6명까지 신규 채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1월이 뭐 19일 지났는데 이러한 추세면 약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 상태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혹은 참여하시는 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면 대시보드의 달성 수준 및 진행 상태, 달성 자신감 레벨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죠. 네. 이제 이러한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 회사의 출입구에 모니터 큰 거 설치하셔가지고 네, 요거를 딱 펼쳐 놓으시고 매일 직원분들이 네, 출입하실 때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례를 좀 인사팀 걸로 골라봤는데요. OKR에 대해서. 사실 이제 사업 쪽 혹은 뭐 제품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달성하시고자 하는 지표가 명확하게 사업적 지표, 제품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MAU, ARPU, 레비뉴 등등이 있으시죠. 전환율.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제 지원부서, 서포팅 지원부서 쪽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인사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팀 사례로 좀 추려가지고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네, 또 되게 좀 좋았던 모범 사례였던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고, 네, 그 다음번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건 저희 사전 질문 또 많이들 주셨는데 사전 질문에 또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링 혹은 개발자 분들로 이루어진 조직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어떤 거 측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꼭 그 업무를 하시는 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챕터의 어떤 OKR 사례를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요 사례도 역시 뭐 회사명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프로덕트,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생각보다 좀 낮았던 상황이었고, 왜 낮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제품 속도가 좀 느리거나 약간 그 좀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 챕터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더 극복을 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일단은 액션 아이템들을 쭉 뽑으시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쫙 뽑으시고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오면 이것을 총 아우를 수 있는 원대한 문장, 한 문장으로 어떻게 오브젝티브를 설정할까, 도출할까 고민하셨고, 그 다음에 키 리절트, 집중해야 될 것으로 몇 가지로 키 리절트를 어떻게 도출하실까 고민을 하셨고, 그 결과를 공유를 드릴게요. 네, 여기 매우 안정적이고 즉각 반응하는 제품으로 NPS 80점 도달, 담당 조직 엔지니어링 챕터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오브젝티브를 매우 안정적이고 즉각 반응하는 제품으로 만들겠다. NPS 80점을 도달하겠다. 일단 매우라는 표현 되게 과감하시죠. 즉각이라는 단어 과감하시죠. NPS 80점. NPS 아시는 분들은 80점 거의 달성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인 목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엔지니어링 챕터에서 이렇게 우리 제품을 아주 안정적이고 즉각 반응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오브젝티브를 수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키 리절트는 엔지니어링 챕터가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좀 나누신 케이스도 있고 공통으로 하셨던 케이스도 있으시네요.
키 리절트 첫 번째로는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 즉각 반응해야 되니까 속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제품 간의 연결이 필요한 내부 API의 응답 속도를 400ms 이하로 만들겠다. 400ms이 얼마나 빠른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원대한 도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 반응하는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응답 속도에 대한 키 리절트를 도출하셨죠. 두 번째로 같은 키 리절트 첫 번째 속도에 대한 얘기지만 프론트엔드 챕터에서는 실제 유저 페이지의 로드 시간을 모든 페이지가 다 1.7초 이하로 만들겠다. 그래서 숫자도 아마 원대하셨을 거고 모든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조직도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챕터가 아마 상위 조직이셨을 거고 그 속에 백엔드 챕터가 있고 프론트엔드 챕터가 있었을 거예요. 백엔드의 목표는 백엔드 챕터 담당, 프론트엔드의 목표는 프론트엔드 챕터 담당으로 설정을 하셨었고요. 키 리절트 두 번째는 안정적이어야 되죠. 제품이 매우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번 발생했던 장애는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 반기 동안 똑같은 장애가 발생한 건은 빵건으로 만들겠다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 장애도 안 나고 반응 속도도 빠른 제품을 만들려면 고객들에게 릴리즈하기 전에 제품 업데이트하기 전에 테스트를 또 잘 하셔야 되실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70%까지 커버리지를 높이겠다라고 설정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아마 이 사례에서는 과거의 커버리지는 약 30%대, 근데 70%대까지 커버리지 올려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 그 엔지니어링 우리 개발자나 엔지니어링 직군 혹은 팀에서도 OKR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수치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수치화 가능하시고 전사에 기여하는 원대한 목표 설정 가능하신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다들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KPI는 더 익숙하신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전통적인 B2B 세일즈 팀에서의 KPI 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여기는 이제 대기업 계열이라 탑다운이셨어요. 탑다운이시고 이 영위하는 사업이 꽤 정형화되어 있어요. 뭐 수십 년간 영위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일단 목표를 한번 세우면 1년 동안 웬만하면 변화 없이 가는 구조였고 이때에 이제 어떻게 KPI를 수립을 했나? 그거에 대한 요소를 보니까 일단 그 인원 구성, 세일즈팀 같은 경우는 그 인원 구성에 맞게 이 정도 인원이면 어느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것을 도출을 하셨고 거의 사실 위에서 내려줬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어느 정도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전년 대비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목표에서 브레이크다운은 하시죠. 이제 제품별로 브레이크다운하고 고객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해야 돼. 이 제품은 이 정도는 팔아야 돼. 이 고객한테 이 정도는 팔아야 해. 그래서 보면은 어떤 미니멈한 최소가 이 정도 달성해야 되는 수준을 도출하셨던 것 같아요. 도출이 되어 왔죠. 매년. 그래서 그 사례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세팅해두진 않았어요. 실제로 조금 한두 개 정도는 목표를 만드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같이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팀이 실제로 수립했던 수치를 보면 세일즈 팀이 9명이셨어요. 9명인데 시니어가 5명, 주니어가 3명, 리더가 아마 팀장급이 한 분이셨을 거고 그래서 9명이 달러로 2,450만 불 정도는 해라 라고 하셨고 그 기준은 시니어가 5명이니까 한 명당 평균 인당
4밀리언 정도는 해야 된다. 주니어 3명은 인당 1.5밀리언 정도는 해야 된다. 팀장 리더급은 이제 매니지를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도출이 되셨을 거고 아마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향상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다운으로는 두 가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각각 최소 10만, 이제 10밀리언 달러 정도는 하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고객이 아마 프리미엄 클라이언트가 몇 군데 계셨을 거고 이 프리미엄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클라이언트한테는 우리 회사는 뭐 요 정도 수준은 가져가야 된다. 나머지가 그럼 나머지 빼면 요 정도 되실 거고 요렇게 기준을 잡아서 도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실제 플렉스 제품에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목표를 만들면 우선은 최상위 목표를 만드셔야 되실 거고 담당 조직, 그래서 코리아 세일즈 팀이 담당을 하시는 거고 코리아 세일즈 팀의 최상위 목표입니다. 담당자는 아마도 네, 팀장이시겠죠. 최상위 그 팀의 최상위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직장이신 분이 담당자로 들어가시고 연간 요것은 연간 목표였고 목표명은 연간 달러 텀으로 24.5 밀리언 세일즈 크레딧 달성이시고 이제 측정 단위는 통화죠. 달러 텀이셨고 네. 2,450만 불 그리고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0으로 시작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참여 멤버 팀 전체 목표 최상위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팀원 전부가 참여를 하셔야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코리아 세일즈 팀의 팀장님이 메인으로 담당하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최상위 목표를 기간과 수치와 함께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담당팀, 기간, 네, 수치, 메인 담당자까지 다 보이게 되실 거고 이 다음에 그 브레이크다운에 따른 개인 할당 목표, 시니어는 4밀리언 해야 되고 주니어는 1.5밀리언 해야 되고 그래서 세부 목표, 하위 목표 만들기, 상위에 연결된 하위 목표, 시니어 평균 4밀리언 담당 조직 한국 세일즈 팀이고 시니어 분들을 시니어 매니저 김진성님 담당자로 두시고 연간 특정 단위 통화 달러 400만 불 넣으시고 이거는 인당 4밀리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하나씩 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 멤버 없이. 그래서 각자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다른 브레이크다운 플로우 비즈니스를 10밀리언 해야 한다. 미니멈으로 라고 하면 역시 하위 목표로 플로우 비즈니스 10밀리언 주시고 그럼 플로우 비즈니스에 관여하시는 분들 코리아 세일즈 팀이 9명이시죠. 시니어 5명, 팀장 1명, 주니어 3명 이 중에서 플로우 비즈니스에서는 누가 관여하시는지 메인으로 관여하시는 분 담당자로 지정해 두시고 참여 멤버로는 메인은 아니지만 같이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분들 추가로 넣어주시고 측정 단위 마찬가지로 설정하시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혹은 작년 대비 혹은 인원 구성으로 도출한 KPI를 각각 담당자와 담당팀 기간 측정 단위 수립을 하셔서 설정을 플렉스에서 만약에 플렉스를 활용해서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입력은 보통 현업에서 직접 하시거나 리더 분들이 하시거나
데이터가 다 있으시면 HR 관리자분, 대표님이 대신 입력해 주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그 플렉스를 활용해서 성과 관리를 위해서 목표를 세팅하는 화면들 조금 보여드렸고요. 추가로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상시적으로 수치를 업데이트한 후에 이 기간이 끝나면 평가 시에 이 성과 평가를 진행하실 때에 설정하셨던 목표와 달성 수준을 평가지에 집어넣어서 연계하셔서 평가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조금 미리 세팅해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김지우님이라는 팀장님의 조직원이 6명 있는 상황이고, 네, 허신호님이 당시에 수립했던 과제에 대해서 조직장으로서 평가를 진행할 건데, 허신호님이 수립해서 진행했던 과제가 목표가 1개, 2개, 네, 3개가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래서 허신호님을 눌렀더니 이 허신호님의 3개의 목표가 다 뜨고, 당시에 합의했던 가중치 50%, 25%, 25%. 네,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 차등 설정했던 것도 보이시고 첫 번째 과제를 보니까 100% 달성을 이미 했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당시 합의했던 기준에 따르면 100% 달성했으면 A등급을 부여하실 수 있으시고 A등급을 팀장님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팀장님의 이유도 서술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100%를 어떤 흐름으로 달성을 했나라고 들여다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활동 내역에 언제 수치가 업데이트가 됐고 어떤 트렌드로 달성을 하셨는지 한 달 전에 이미 100%를 달성하셨다. 굉장히 빨리 달성하셨네요. 이런 것들 조회하시면서 성과평가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허신호님의 스스로 셀프 회고 하셨던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에 조금 작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 150%로 키워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요거를 더 키우면 조금 나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좀 올라오는 의견들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키웠고 이제 플렉스에서는 개개인 설정하셨던 목표의 달성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로 평가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는 점이 좀 특장점으로 보시면 되세요. 출입문 대시보드에 실시간 지표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네. 여러 가지 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 지표를 보시는 또 그 데이터 분석 툴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리대시라는 것도 있고 믹스 패널도 있고 뭐 등등등 있으신데 그런 걸로 구현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시고 플렉스에서 구현하는 케이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화면 그 사이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적절하신 툴로 구현을 모니터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150%가 좋으시네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 레벨에서 보시는 거는 플렉스에서도 한 페이지에 구현해서 이 화면을 모니터로 띄워주시면 되시고 수치는 뭐 대표님이 직접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플렉스 기능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회사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 플렉스에 다 담으실 수 있고 이 설정한 목표들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뭐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또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설정하시고 이거를 상시적으로 수치 업데이트 하시고 이걸 결과를 또 연계해서
무언가 리뷰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때 진행할 땐 당연히 설정했던 또 상시 업데이트했던 히스토리 같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플렉스 목표 관리, 성과 관리에서는 한눈에 보시는 대시보드 있으시고, 네, 참여 멤버 설정 자유롭게 하시고 측정 단위 설정 가능하시고, 그리고 진행 상황이나 지금 자신감 레벨 달성 자신감 레벨 업데이트 하셔서 내부적으로 공유되시는 부분, 네, OKR, KPI 사실 구분 없이 둘 다 플렉스 내에서 설정 가능하신 부분, 요 내용을 리뷰에서 활용하셔서 연계하시는 부분. 이렇게 제품은 되고 그래서 플렉스 뭐 성과 관리 제품 쪽에 좀 관심이 더 있으시다,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거나 아까 제가 조금 일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워크숍,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에서 진행하시는 OKR 관련 워크숍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 QR 화면을 네, 찍으시면 되세요. 제가 잠깐 시간 가질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우리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은 이 QR 통해서 플렉스 성과 관리 네, 도입하시고 도입하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혜택 제공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신청해 주시면서 사전 질문들 많이들 주셨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전 질문 나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시로 조직 개편이 되는 환경인데 조직장 분들이 목표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조직 개편이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조직장들과 온라인을 많이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뭐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따라서 당연히 목표나 R&R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셔야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그 기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편을 하실 때는 꼭 이유를 같이 조직장들에게 전파를 100번, 네, 100번 한두 번으로 안 된다. 100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표도 이게 조직 단위로 하시는지 개인 단위로 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것 같고 조직도 목적 조직이냐 기능 조직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직장 분들도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세요. 내부적으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경험이 조금 부족한 조직장 분들에게 코칭 해주는 세션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아직 어색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한두 번 라운드 정도는 진행을 하면서 훈련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빨리빨리 많이 해보고 네, 그 과정에서 러닝과 학습을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OKR이든 KPI이든 구성원들에게 잘 인지시키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만드는 팁이 궁금해요. 네. 어, KPI와 OKR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KPI는 말 그대로 이 관리와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직장 혹은 실제로는 전담 인력이 붙어서 철저하게 지표랑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위클리로 데일리로 네, 오늘의 할 일의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붙어서 관리를 하는 게 KPI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는데 KPI다. 그럼 조금 잘못된 거예요. 네. KPI를 도입하신 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기본 컨셉이긴 합니다. 반면에 OKR은 뭔가 자발적인 참여나 뭐 우리 회사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네, 뭐 CFR, 뭐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면서 수시로 계속 100번, 200번 얘기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전사 차원의 올바른 목표 설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은 전사 차원에서 목표로 많이 도출하시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인 지표 이런 식으로 결과 지표, 특히 재무적 결과 지표를 전사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회사마다의 미션이나 비전에 따라서 아이덴티티,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는 뭔가 정성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좋다, 어떻게 해야 한다 정해진 거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회사에서 바뀌지 않는 것과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걸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과 관리 차원의 전사 목표를 수립할 때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네. 올해의 목표, 작년의 목표, 내년의 목표는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달라져야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성과 관리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성과 관리 차원에서 목표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거, 우리 회사의 뭐 이제 비전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잘 안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셔서 전사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OKR의 경우 오브젝티브는 유지가 되지만 키 리절트가 수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얼라인하고 성과 측정을 해야 할까요? 네. 아하. 네. 일단은 바텀업, OKR은 바텀업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키 리절트가 수정이 되었다면 그 담당자, 담당 조직이 잘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분들과 얼라인을 하면서 키 리절트가 수정이 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지 탑에서 키 리절트를 바꾸고 나서 사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과 얼라인 하려고 하면 약간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익숙하기 전에는 이제 뭐 반기, 분기 단위로 설정하셨던 키 리절트는 바꾸지 않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 대신에 3단계, 4단계 액션 아이템 이니셔티브로 가져가시는 1단계 오브젝티브, 2단계 키 리절트, 3단계, 4단계 것을 튜닝을 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과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렉스 제품에서는 회사, 팀, 개인 단위의 OKR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달성 정도에 대한 인사이트도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해요. 네, 아까 제가 제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담당 조직, 담당자 설정 가능하시고 상위 목표, 하위 목표 4단계, 5단계까지도 가능하시고 달성 정도에 대한 수치 및 진행 상황 업데이트해서 전사 목표 쭉 나오면은 경영진이나 HR에서는 필터가 다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목표만 따로 추출해서 보시거나 문제가 있다고 표시된 것만 추출해서 보시거나 이미 조기에 다 달성 완료한 것만 추출해서 보시거나 이제 수시로 그런 것들은 필터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좀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들은 이 정도로 좀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추가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조금 몇 가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OKR이랑 KPI를 좀 섞어서 할 수도 있느냐? 네, 섞어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사례를 목격을 했고, 어떻게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는 OKR 기반으로 수립을 하시는데, 3단계, 4단계 액션 아이템을 조금 KPI적인 성격으로 더 촘촘하게 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는 한 분기 단위이지만 3단계, 4단계는 월 단위로 KPI처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더 좁은 주기로 월 단위로 KPI로 하시면서 달성이 되면 키 리절트 자연적으로 달성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 4단계 액션 아이템은 조금 더 뭐 그 중에 일부를 꼭 달성해야 되는 KPI화 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영업 쪽이나 사업 쪽보다 네, 인사 같은 분야에서 설정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인사팀의 목표, 좀 좋은 모범 예시를 뽑아서 보여드렸고, 이 영상은 추후에도 올라가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서 유사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전사 목표를 설정할 때 전사 임직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뭔가 전사 목표가 되게 가슴 설레는 뭔가 포부를 좀 품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전사 모든 임직원이 공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도출할 때 엄청나게 참여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텀업에서도 많은 이제 각자 개인이나 조직 단위의 목표들이 도출이 될 거고, 그거를 종합을 해서 전사 단위 것을 도출을 하시고, 그 튜닝 과정에서 다양한 전사 임직원들이 의견도 내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상, 네, 이 전사 목표의 달성 수준에 따라서 전사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계속 관심을 가지실 거죠.